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정말 또 없을 그런 뭐 세미나다 미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어느 순간이 되면 참 이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들이 보이죠. 뭐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장에서 총알을 피하듯 땡땡을 피해라. 그 팬데믹이 있기 전에 그런 말을 좀 많이 했는데 그 주사라는 게 그렇게 무섭게 그 참 많은 사람들의 그런 것과 많이 아유 참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갔고 이제 뒤돌아보면 왜 그때 더 강력하게 또 얘기를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그렇게 했으면 이제 이 유튜브라는 게 나만 뭐 이미 한 100번 이상 뭐 영상이 잘리고 뭐 아예 계정 아이디 자체가 다 사라지고 이런 거를 100번 넘게 겪었지만 이번 2차는 앞선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계속 시간상 뭐를 그려봐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뭐가 또 유행을 했고 그런 다음에 어떤 것이 또 유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현재 이런 일이 있고 이제 외국에서 어떤 시발점으로 무언가를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또 어떤 엑서사이즈라 그래서 어떤 질병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특별 훈련을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숫자가 이제 상당히 이제 맞아 떨어지는데 이거 봤을 때는 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보는 시각적인 것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고 뭐 어떤 병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눈, 코, 입, 귀 이런데 구멍이랑 구멍에서 막 피가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은 두려움에 이제 떨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인간의 약한 심성을 이용을 해서 그런 심리를 이용을 해갖고 어떤 거를 또 강제를 할 수 있겠죠. 무언가를 또 주입할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 요거는 이제 그 밤에 주무실 때 아주 껌껌하게 자는 것만치 좋은 게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블랙이라는 것도 이제 B하고 렉하고 떨어지면 B가 없을 때 이제 어둠이 된다라는 건데 이제 B는 M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고 이것은 알파다. 이제 오메가가 어둠이라 그러면 알파는 좀 빛이지 않은가 뭐 이런 얘기를 쭉 드렸었는데 요런 얘기를 이제 또 드릴 거고 뭐 여러 또 우리 척수액이 사실은 침대에서 자는 것보다 이런 말 하면은 또 미안해요. 이제 침대를 파는 분들한테는. 근데 딱딱한 곳에서 자야 이제 척수액이 더 잘 나온다. 이런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영상도 돌고 있더라고요. 또 그게 또 어느 면에서는 또 맞아 보이고 그 침대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서양인들 보면 그 동양인들 특히 한국 사람들처럼 쭈그리고 앉아갖고 오랫동안 있는 거를 못하죠. 상당히 힘들어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에 침대와 또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타이레놀 지금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 뭐냐면은 taking Tylenol during pregnancy associated with the elevated risk for autism 그 ADHD하고 그 이런 자폐증하고 ADHD 이런 것에 문제가 된다라고 제가 이 코로나가 오기 전이니까 2018년도인가 영상을 2019년도인가에 찍어서 올렸는데 맞네요. 2019년도에 나왔던 기사죠. 근데 지금 뭐 도널드 트럼프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참 이게 밤늦게 시골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쪽 집에 있는 개가 짖으면 옆집 개가 막 짖어요. 또 옆집 개가 막 짖으면 하여튼 동네가 다 개소리로 시끄러운데 참 우리 인간사도 그런 게 아닌가. 누군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뭐 상당히 앞서서 얘기를 해도 이런 뉴스를 빨리 접해서 이제 퍼뜨리려고 해도 뭐 진짜 관심을 1도 안 주다가 좀 이제 역량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또 확 퍼져나가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은 이제 사람들을 이쪽에다 시선을 잡아두고 뭐 앱스타인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좀 멀어질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제가 타이레놀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듣고 아스피린에 대해서도 또 위험성 있는 부분들을 쭉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참 그래서 이번에 물론 기존에는 이제 A4 용지로 다 프린터를 해서 나눠드려서 이제 거기다 이렇게 쓰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에볼라 관련돼서는 어떻게 좀 쓰다 보니까 책 한 권이 나올 정도의 양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A4 용지로 다 복사를 했다가는 뭐 전 재산을 털어야 될 네, 재밌으라고 한 소리고 어쨌든 많은 돈이 들어서 이메일로 다 전송을 해드리기로 했는데 그러면은 이거 참가할 필요가 있냐, 이거 이메일로 받아갖고 다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현장에서는 실습을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고 또 이런 프린터몰로는 이제 텍스트로는 이제 알아차릴 수 없는 또 내용들이 있어서 아마 아실 겁니다. 이번에 시력에 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참여를 하고 안 하고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 누군가는 똑같아요. 또 일부분은 제가 또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말하면은 정말 이제 또 제거가 돼야 되는. 이거 얼마 전에 이거 갑자기 또 코인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리는데 또 코인 사기를 저지른 사람이 이제 운명을 해서 근데 슬퍼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너무 잘 됐다고 박수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지. 자신의 그런 어떤 뭐랄까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한테 그런 뭐라 그래야 돼요. 참 안 됐다라는 말 한마디 못 듣고 오히려 잘 됐다고 빨리 뒤졌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나 들으니 참 그렇습니다. 사기를 그러니까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이 결국에는 참 사람들의 기억색에서도 상당히 비난의 대상이 되는 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나머지 사기꾼들의 목숨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인구 감소가 하여튼 뭐 팬데믹이 있은 후에 가파르게 뭐 몇천 명대였다가 갑자기 몇십만 명대로 확 늘어나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지금 이제 2차 팬데믹이 온다 그러면 이거는 세 발의 피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얼마 전에 마이크 타이슨하고 이제 폴이라는 사람이 경기한 것은 제가 이런 어떤 홀로그램 뭐 그래픽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니 많은 비난을 받고 했습니다만은 또 이제 찰리 커크라는 사람의 그런 어떤 것들이 뭐 반지가 순간 이동해 갖고 새끼로 싹 이동하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보면 이제 홀로그램이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 저기 카메라가 홀로그램 투사하는 카메라가 있더라. 하여튼 뭐 여러 논란이 많이 되는 그런 사건이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스네이크 아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또 그게 1998년도에 나왔던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나온 주지사 이름이 공교롭게도 찰리 커클랜드입니다. 랜드 뺀 나머지 찰리 커크하고 이제 똑같고 날짜 그리고 뭐 수비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기서도 이제 9월 10일 날 총격으로 목에 또 관통상을 입고 사망하는 이것이 이제 프로그램 프레딕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죠. 누군가는 어떤 것을 기억을 할 거고 이것이 현실 세계에 투영이 됐을 때 먼 훗날 분명히 이렇게 가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퍼졌는데 이거와 이제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는 게 에볼라라고 하는데 이제 심슨에서 이제 프레딕션으로 나왔는데 시계가 가리키는 그런 숫자라든가 뭐 여러 느낌이 이거는 만약에 정말 2차 팬데믹이 에볼라로 정해진다 그러면 지금 콩고에서 벌어지는 것이 사실은 다른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타이레놀 얘기인데 그래서 참 타이레놀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이제 쭉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보면은 제가 구충제의 배신에서도 상당히 좀 썼던 내용인데
이거 거대 제약사들이 사실은 비타민하고 미네랄 이런 쪽으로도 진출을 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오염이 있을 것이다. 그 보충제에다가 뭐 색소를 탄다던가 아니면은 그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냥 칼슘을 예를 들면 칼슘을 이제 과도하게 먹게 되면 이게 뼈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심장으로 가서 심장이 굳게 된다던가 칼시피케이션 돼서 아니면 엄청난 이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돼서 참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망칠 거고 오히려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 우리 갑상샘의 호르몬이 이상을 겪게 되면 오히려 이 칼슘이 너무나도 그 혈액 내에 많이 분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뼈에서 뽑아내 갖고 막 이렇게 뿜어내겠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죠. 반면교사로 삼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하여튼 뭐 뇌세포가 다치는 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이제 걸린다. 그 리페어가 되려면. 그리고 비타민 D하고 마그네슘이 같이 했을 때 엄청난 효과를 낸다 그러는데 이건 닥터 에릭 버그라는 사람이 많이 얘기한 건데 안타깝게도 이제 비타민 D에는 쥐약에도 들어가는 성분이 있는데 뭐 아주 미량이기 때문에 뭐 대수롭지 않다라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미량이 상당히 치명적일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알약으로 먹어서는 어떤 효과 면에서 오히려 반대되는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연적으로 햇볕을 그 이른 아침에 햇볕을 받는다던가 아주 뜨거운 해가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뭐 햇볕을 받는다든가 해서 좀 적당하게 레드라이트가 되겠죠. 그런 걸 받아서 좀 건강과 마그네슘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자연식에서 찾아서 좀 많이 섭취하면 좋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햇볕을 보면서 이제 마그네슘 같은 걸 먹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많죠.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한번 보셔갖고,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제 정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좋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요. 특히 어떤 통증에 많이 뭐 조인트 통증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침묵이 금이다라는 말이 또 여기서도 나오는데 그 침묵을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하고 뭐 정신 수양이 됐던 아니면은 뭐 그 무엇이 됐던 이제 침묵을 하고 고요히 생각을 하면 새로운 뇌세포가 이제 활발하게 또 자라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게 또 중요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다룰 내용이 좀 많은데 또 와이파이가 이제 그 사람들을 95% 이상 이제 그 찾아낼 수 있는 알아낼 수 있는 그 사람의 어떤 패턴을 뭐 이런 내용으로 나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위험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헬시렁에서 지금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폐가 이제 기능을 이제 많이 상실하신 분이라든가 이제 폐에 어떤 암의 전이가 왔다던가 이제 힘드신 분들은 뭐 과일 야채 뭐 이런 것들을 또 물도 많이 드시고 해갖고 좀 도움이 되면 좋은데 허브 쪽으로도 이제 도움이 되는 거 있죠. 뭐 뮬린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뮬린 외에 한 10여 가지가 되겠네요. 이런 것들이 섞였을 때 극대화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이번 세미나 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사실은 이제 카스토 오일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제가 다뤘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이제 뭐 또 이번 세미나에서 말하기로 하고 요 부분 뼈가 이제 구멍이 숭숭숭숭 나게 되는 것도 다 호르몬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제 아이오다인에 대해서도 뭐 터너필 TV 시작이 아이오다인과 뭐 함께 했다라고 볼 정도로 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제 한 50분 정도 이래저래 된 것 같습니다. 해갖고 그날 어떤 이제 회사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 어떤 무역을 하시는 분들도 좀 이제 뭐 오시고 뭐 이래저래 해갖고 한 50여 분 될 것 같은데 아직 20분 정도는 더 참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일 토요일 그리고 이제 일요일 아침 이제 사시는 곳이 이제 좀 너무 많이 떨어진 분들이 있어서 좀 죄송한 마음이지만 어쨌든 투선 플레이스 광양점 거기를 이제 정했으니까 하기로 하고
뭐 지방으로 내려가야 돼 갖고 좀 일찍 시작해 달라 그래서 이제 시간은 그렇게 됐는데 내일은 이제 만드는데 거의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할 겁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냥 말로써 이렇게 아니면 또 글로써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잘 못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한 4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영상으로 찍어 갖고, 어떻게 하면, 그 허브 오일을 이용을 해 갖고, 어떤 그 감기 증상이 이제 완화가 된다던가, 아니면 또 좋아질 수 있는 거다든가, 뭐 대체의학에서는 많이 또 알려졌지만은 동양 쪽에서는 또 안 알려진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공유를 하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건 어디까지나 뭐 정서적으로 또 어떤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돼 갖고 좋아지는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은 잘 한번, 저는 이제 일단은 감기약은 안 먹으니까요. 감기약이라는 게 뭐 스티븐 존스 증후군만 봐도 알겠지만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거대한 뭐 폭풍이 몰아쳐 오는 거를 뭐 그냥 속절없이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일단은 산화질소라는 것이 이제 혈관을 넓히면 당연히 넓어진 만큼 혈관벽은 이렇게 더 얇아지겠죠. 예전에도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소금을 먹을 때 약간 까끌까끌한 소금, 아주 미세한 소금 말고 어떤 결정이 있는 소금 이런 거를 먹게 되면 이게 녹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우리 혈관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상처를 내요. 찢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콜레스테롤이라는 애들이 거기에 달라붙어서 그 피가 이렇게 계속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달라붙죠. 그러면 당연히 그곳은 혈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좁아진 데는 혈액순환이 다른 곳에 비해 갖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콜레스테롤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멍청한 소리를 하는 그런 놈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특히 특정 뭐 그래핀이라는 게 어떤 사람 몸에는 있을 건데, 뭐 수산화 그래핀으로 이제 할 건데, 너무나도 미미하지만서도 그것이 뭐 스핀을 돈다던가 뭐 어떤 환경에 의해서 혈관을 이제 상처를 깊이 낸다 그러면, 에볼라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눈, 귀, 고, 입, 뭐 구멍이란 구멍에서 피가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건데, 상당히 이제 의심이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다시 이거 수축을 할 수 있는지, 다시 수축이 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풍선을 너무 크게 불면은, 끝까지 불면 이게 터지잖아요. 왜? 점점 얇아지니까. 더 이상 얇아질 수 없으면 터지는 거겠지. 마찬가지로 이것을 다시 그러면은 바람을 빼면은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이 다시 어떤 풍선 벽이, 우리 눈에는 뭐 큰 차이가 대동소이 뭐 없겠지만은 50보 100보겠지만은 어쨌든 다시 두꺼워진단 말이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혈관벽이 다시 이렇게, 뭐 카페인이라는 게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카페인을 이용해서 혈관이 수축이 되면 미네랄, 특히 이제 마그네슘은 이제 진짜 거의 생명과도 같은 미네랄인데, 그거하고 이제 칼슘 같은 게 막 빠져나가요. 몸 밖으로 소변으로 배출이 돼요. 우리 몸은 그것을 독극물이라고 카페인을 느끼기 때문에 몸 밖으로 막 빼내다 보면은 미네랄이 또 빠져나가겠죠. 그럼 문제가 된단 말이죠. 우리 몸에 있어야 될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보충,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커피는 마시고 싶은데 미네랄은 뺏기기 싫어. 그러면 미네랄을 보충해 주면서 먹는 방법 등, 뭐 기타 등등. 뭐 물론 이제 카페인이라는 게 꼭 뭐 커피에만 있는 게 아니죠. 뭐 녹차에도 있고 뭐 다른 데도 뭐 많이 존재하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한 가지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뭐
기호식품처럼 완전히 뭐라 그럴까, 커피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현대 문명과 뭐 이렇게 돼버려서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마실 수 있나. 뭐 방탄커피도 물론 좋겠죠. 그거 외에도 이제 많은 대안들이 있어서 이제 한번 해봤고요. 별거 아닌 내용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이제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잘 좀 해낼 수 있는, 우리가 좀 봐서. 하여튼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공지 한번 올릴 거고요. 한 20여 분 참여하시면 될 거고, 그 3만원에서 그 참가비가 3만원인데, 제가 이제 대관료를 드리는 대신에 음료하고 빵을 먹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상황이라, 나는 빵 먹기 싫어 그러면 음료수를 2잔을 드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카드로 다 긁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또 오시면은 또 이렇게 뭐 엄청난 그 많이 하여튼 챙겨갈 수 있는 선물들이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무료도 있고 이제 유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사항이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유튜브 오늘 또 마치도록 하고, 참 그러네요. 이제 그 보통 이제 사람이 이렇게 운명을 했다 그러면은 슬프고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이제 악질적으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안 좋은 일만 그렇게 거짓말로 해갖고 만들어 놓으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너무 잘 됐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잘 운명했다, 뭐 젊은 나이에 비명 행사했지만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하네요. 좀 앞으로는 이런 뭐 사기꾼들이 대한민국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